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희생과 배신, 그리고 그 끝에서 벌어진 비극을 다룹니다. 여러분이 배우자가 있다면 얼마나 신뢰하신가요? 배우자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30년을 믿고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출장이라 속이고 내연녀와 스위스로 여행을 간다면, 만일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김은주 씨는 58세인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쳐온 여인이었습니다. 배신감 속에서 무너진 한 여자의 분노가 결국 그녀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였던 김은주 씨와 그녀의 남편이었던 박정호 씨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드리운 그림자는 너무도 깊었습니다. 내성적인 아내 김은주 씨에 반해 남편인 박정호 씨는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고객과의 네트워크를 잘 다져나갔고 30대 후반에는 성공한 가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대 후반 직장 선후배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성격의 김은주 씨는 박정호 씨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이끌렸고, 반대로 정호 씨는 은주 씨의 성실함과 가정적인 면모에 호감을 느끼며 빠르게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능력 탓에 한때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지만 정호 씨가 워낙 바쁘다 보니 은주 씨는 가정에서 느끼는 공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반면 정호 씨는 사회적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인정받았습니다. 세미나 강연, 부동산 컨설팅, 각종 모임에 불려다니며 외부 활동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외부 활동 뒤에는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호 씨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만큼 집에 소홀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했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있으면서도 없는 그런 아버지였고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두 사람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조금씩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인 박정우 씨와는 반대로 김은주 씨는 결혼 후 교직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탱하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며 살아왔습니다. 김은주 씨는 가정 안에서 아내와 엄마 역할에만 갇혀 살았고 자신만의 사회적 성취나 꿈을 포기한 채 살아왔습니다. 김은주 씨는 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다가 동갑내기 남편 박정호 씨와 결혼하면서 해외 유학의 꿈도 버렸고 교단을 내려놓고 두 아들을 키우며 가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있었기에 교단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돌봐줄 것을 믿고 있었던 시어머니가 돌연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 올랐을 때도 은주 씨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란 게 마냥 잘 될 수만은 없었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대신해서 스스로 파출부 같은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지만 그 손이 잡고 있던 것은 가족이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은 당연한 것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무렵 남편 정호 씨는 지역 모임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내연 여인 서미연 씨였습니다. 5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었고 지역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혼자서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활발하고 화려한 성격으로
손님들과 금세 친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남자를 사귀는 것에는 유부남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혼자서 사는 여자라서 그런지 연애를 아주 자유분방하게 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서미연 씨를 만나면서 해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당신은 내겐 아직 충분히 멋진 남자야 라는 추파를 던졌고 그것에 넘어간 박정호 씨는 그 꼬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던 자존심을 되찾은 듯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은밀하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인해 파산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 공허함을 서미연 씨를 만나면서 잊으려고 했습니다. 서미연 씨는 유부남인 박정호 씨를 부담이 없어서 가볍게 만나는 거였고요. 결코 진지한 만남이라고 여기지 않았기에 서미연 씨에게는 언제든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수십 년 동안 뼈 빠지게 가정을 지켜왔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김은주 씨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직감은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선미연 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모른 척 해볼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둘의 관계는 지속이 되었고 더욱더 깊어만 가는 것 같아서 결국 용기를 내어 내언녀 서미연 씨를 직접 찾아가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남편 간수나 잘하세요. 나 좋다고 덤비는데 내가 싫을 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 남편이 좋아 죽고 못 사는 것은 아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남편 단속이나 잘해요. 왜 저한테 찾아와서 귀찮게 해요? 오히려 핀잔을 주며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많은 때를 피해서 아침 일찍 찾아갔었는데 되려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김은주 씨를 벌레 보듯이 하더랍니다. 당신 이러고 자빠져 있으니까 정호 씨가 당신한테 정을 못 붙이고 자꾸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오는 거예요? 어휴, 재수없어. 첫 손님도 받기도 전에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안 나가요? 라고 하며 김은주 씨를 쫓아내며 소금 한 대박을 들고 와서 김은주 씨 앞에다 대놓고 팍팍 뿌리더랍니다. 참 어이가 없더랍니다. 이렇게 수준이 낮고 쌍스런 여자를 만나다니 너무 불쾌하더라네요. 그래서 김은주 씨는 남편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하고 생각을 하기로 했다네요. 그 내연녀라는 여자가 너무나 예상 밖으로 수준 이하여서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무엇보다 김은주 씨의 가족이 무너질까 두려워 꼭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남편인 박정호 씨는 여전히 서미연 씨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김은주 씨는 일서 모르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화병으로 골마 터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김은주 씨가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정호 씨는 뻔뻔하게 거짓말로 둘러대며 그 내연녀를 계속해서 만났다고 했어요. 보다 못한 김은주 씨가 남편에게 따져 묻자 남편이 그랬답니다. 알아들었으니까 걱정 마. 헤어질 테니까. 대신에 부탁이 있어. 불륜녀와 헤어지는데 내게 무슨 부탁이에요? 내가 요새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래서 의도치 않게 바람까지 핀 거야. 당신한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안 될까? 뭐? 대출을 받아달라고요? 그래. 그것만 해결을 해주면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물론 맹세코 절대로 바람도 안 피울 거야. 그 여자랑도 바로 헤어질 거니까 부탁이야. 여보, 나 좀 살려줘. 남편은 참으로 뻔뻔한 인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람을 핀 이유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돈에 너무 쪼달리고 살아서 그런 거라고 핑계도 아닌 핑계를 대며 내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는 그 불륜녀는 만나지 않을 거라며 확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김은주 씨에게는 남편의 그런 태도가 진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김은주 씨가 남편이 박정호 씨에게 그랬답니다. 먼저 그 여자랑 확실히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그러자 남편이 천연덕스럽게 그랬대요. 그야 물론이지. 바로 헤어질 거야. 박정호 씨가 평소와는 다르게 김은주 씨에게 다정하게 하는 태도 변화에 진짜로 선미연 씨와 헤어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김은주 씨에게서 돈 1억을 빼내기 위한 속임수였을 뿐이었다고 했어요. 2022년 남편은 김은주 씨에게 교묘하게 1억 원 대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은주 씨에게 그는 사업 정리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김은주 씨는 마음속 깊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남편이기에 그동안의 세월을 함께 했기에 남편이 또다시 자신을 배신을 하고 사기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대출을 받아 건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척이 없게도 그 돈은 남편의 사업이나 가정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연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었죠. 그 순간의 분노와 배신감은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뒤흔든 결정적인 트리거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 큰아들 준호가 위장질환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수백만 원이 필요했고 갑자기 많은 액수의 병원비가 김은주 씨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준호 병원비 좀 어떻게 해봐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나한테 돈이 어디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정말로 1억이에요? 당신은 준호 아빠가 아니냐고요. 어떻게 아들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남 얘기하듯이 해요? 나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내가 돈이 있었으면 당신한테 1억씩이나 대출을 해달라고 했겠어? 말이 되는 소리나 해. 정말 당신한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당신 어쩜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내놓는 법이 없어요? 당장에 준호 병원비도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한테 왜 그래? 당신도 내 사업이 어렵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해. 없는 돈을 어디서 달라고 해. 라고 발뺌을 하는 남편이 김은주 씨는 참 야속했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1억씩이나 줬는데 아들 병원비를 댈 돈이 없다니 기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써 다 써버렸단 말인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무리 남편의 사업이 망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집에 돈 한 푼 안 들고 오는지, 그것도 아들의 병원비 한 푼도 안 보탠다니 믿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병원에 있는데도 남편은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듯 했대요. 그래서 김은주 씨는 그날 밤 남편의 서류와 컴퓨터를 몰래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자주 쓰는 온라인 카드 명세 내역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자주 쓰는 비밀번호를 기억을 해놓았다가 열어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남편의 결제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스위스 여행 결제 내역이었는데 124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어요. 순간 김은주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준호 병원비 몇 달은 결제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여자를 데리고 여행을 갔다고? 은주 씨에게는 헤어졌다고 뻥을 치고 은주 씨에게 은주 씨 명의로 대출을 1억씩이나 받게 해서 둘이 그 돈으로 스위스 여행을 가려고 여행사에 돈을 지불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은주 씨는 사지가 벌벌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헤어졌다더니 거짓말이었어? 아직도 만나고 있었단 말이야? 나를 아주 무시하고 기만했었네? 라고 생각이 들자 정신이 헷가닥하고 돌아버린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귀에서 갑자기 삐 소리만 나고 주위의 소린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의 병원비를 돈이 없다면서 마다했던 작자가
망한 사업 정리를 잘하라고 대출을 받아주었던 돈으로 그 여자랑 스위스 여행을 가려고 했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다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순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무섭게 돌변한다는 사실을 남편 박정호 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모르고 찌질하고 진상이 표본이었던 박정호 씨가 아내인 김은주 씨에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들 준의 병원비가 없다며 깐죽거렸다니 얼마나 김은주 씨의 입장에서는 비위가 거슬렸을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들이 아빠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은주 씨는 병원비 고지서와 남편의 카드 내역을 나란히 놓고 흐느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나는 도대체 왜 이 남자와 아직까지 살아왔던 걸까? 하고 후회를 하고 또 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이 터지고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김은주 씨 안에서 어떤 그런 섬뜩한 생각들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남편과 악연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다짐을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아파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리고 그 결심은 실제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7월 8일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정호 씨가 안마기에 누워있던 순간을 노렸습니다. 김은주 씨는 부엌에서 가장 섬찟한 물건을 자기도 모르게 두 손에 쥐고 누워있는 박정호 씨에게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손끝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했습니다. 칼끝은 남편을 향했고 수십 차례 휘둘러져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김은주 씨는 남편의 내연 여인 선미연 씨가 운영한 미용실로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면서도 반성하지도 않은 채 김은주 씨를 힐난하고 오히려 비난하면서 조롱을 일삼았던 그 불륜녀를 남편과 똑같이 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설마 하니 순하디 순했던 박정호 씨 아내가 미용실에 찾아와서 자기를 칼로 죽이리라곤 상상도 못했었는데 거기 있던 미용실 손님들 덕에 목숨을 건지게 되자 김은주 씨에게 적반하장으로 그러더랍니다. 이런 미친년을 봤나? 이 여자 조현병이 있는 정신병 환자예요. 이 여자 말을 믿지 말아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김은주 씨가 그걸 써대며 경찰들과 거기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댔답니다. 이 여자는 내 남편의 내연녀예요. 남편이 이 여자와 헤어졌다고 해서 내가 1억씩이나 대출을 받아서 돈을 해줬는데 이 여자랑 그 돈으로 스위스 여행을 가려고 예약까지 했어요. 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경찰에서 밝혀줄 거예요. 내 아들 병원비도 당장이 없는데 이 여자랑 스위스 여행 경비로 1240만 원이나 결제를 했더라고요. 이 여자는 악귀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뜨거운 눈물을 흐르며 호소하는 김은주 씨의 말에 모두들 선미연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칼부림은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역 뉴스에 방송까지 되었고 그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랬으니 그 불륜녀였던 미용실 원장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꼬리는 꼬리를 물고 일파만파로 번져나가서 한순간에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동안의 그 불륜녀의 행실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어요. 저 여자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그 미용실 원장이 유부남을 사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 그 여자 집에 남자가 드나드는 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 완전히 미친 여자지. 그래도 목숨줄이 잘 붙어있는 게 신기해. 죽어도 진작에 맞아 죽었어야 했는데 말이야. 운 좋게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선미연 씨가 숨을 곳은 마땅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녀에게 당한 유부남이나 그 유부남들의 부인들도 덩달아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비록 김은주 씨가 한 행동은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었지만 다들 그럴만 했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용실 문에는 큰 대자보처럼 그녀에 관한 나쁜 말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선미연 씨의 자업자득이었죠. 그래서 미용실도 무기한으로 닫기로 결정을 했는지 계란 투척과 상간이란 글씨가 낙서 천지인 미용실 문은 한동안 굳게 닫혀져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서면 씨가 목숨을 건지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요. 인터넷 세상이 참 무섭더라고요. SNS에 서미연 씨에 대한 여러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미연 씨가 이런 식으로 유부남을 꼬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군요. 그 사건이 터진 며칠 후에 서미연 씨는 감쪽같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에서는 미용실 문을 닫아버리고 어디론가 잠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유족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옷도 그대로이고 지갑도 신분증도 그대로 집에 있는 채로 어디론가 떠날 수는 없어요. 휴대폰도 집에 둔 채로 잠적할 수는 없다니까요. 틀림없이 무슨 사고가 난 거예요. 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법정에서 김은주 씨는 눈물로 호소했지만 법은 죄 앞에 냉정했습니다. 결국 김은주 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10년이었고 두 아들은 끝까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은 그들의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정의 신뢰란 무엇인가? 사랑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배신은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파탄이 아니라 배신과 분노가 어떻게 인간을 파국으로 몰아넣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만약 은주 씨 입장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